안녕하세요. 키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6년 2월, 당시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일본 측 외무상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의 반일 감정이 급격히 고조되었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우리는 이런 망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해군참모총장과 차후 발생 가능한 일본의 해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 경항모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라모델만 만들고 있는 동안 일본은 벌써 2대의 경항모를 확보하였고 중국 역시 3대를 진수를 하였고 지금 4대째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반대파들의 주장은 항공모함은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주된 목적은 원거리 무력투사와 장거리 함대공 제압 등이며 문제는 대한민국 국군은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원거리 무력투사 능력은 이미 육군과 공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북 억제 전력으로 경항모를 뽑는 것은 예산과 자원의 낭비에 불과하며 강릉에서 전투기를 띄워도 심지어 포항에서 전투기를 띄워도 백두산까지 충분히 가기 때문에 중간에 연료가 모자라면 공중 급유기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항모는 북한이 아닌 일본 해상자위대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군사 작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항모가 나온다고 해도 한미일 군사 공조화에서 운영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일본의 경항모를 상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미국 또는 영국, 이탈리아 등이 한국과 일본의 항모 도입을 지원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함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미국의 빵 셔틀로 전략한다는 말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으로 상대하는 적국은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99% 중국이 될 텐데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 해군 대비 전력이 압도적으로 열세이며 주 전장인 서해나 동중국해의 여건은 동해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20년 총 전투함 보유 수량에서 미 해군을 뛰어넘었으며 대형 항모 전략도 대규모로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는 동해보다 더 좁아 분쟁 발생 시 미 해군도 활동하기 어려운 해역이며 동중국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곳에서 한국 해군의 항모전단 한두 대가 전쟁 승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은 적다. 2020년대 말 이후론 적 항모전단과의 결전을 펼치기는커녕 항모전단의 분쇄 또는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전력이 열세에 처해질 것이다. 한국이 분명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거둔 것은 맞지만 인구 감소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을 GDP로 넘을 가능성은 없으며 경제력이 국방력임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뽕에 차서 중국과 일본이 국방비를 증강하고 항공모함을 건조한다고 이에 발맞춰 똑같은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그거야말로 한국 스스로 본인의 발목을 잡는 것이며 상대국들이 오히려 원하는 바이다. 모든 예산을 국방에만 쏟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국은 현실적으로 상대국들의 전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항공모함의 생존성은 바다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에서 나오며 아무리 고성능 레이더라고 한들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동 중인 항공모함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세계 최강의 미군도 힘든 일이다. 따라서 위치를 모르니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항공전단이 있을 만한 위치에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여 그중 하나라도 타켓에 맞길 바란다. 그리고 항모가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라면 적 함대나 잠수함은 활동하기 더욱 힘들기에 사실상 항모의 호위를 받는 함대는 어뢰나 미사일에 맞을 확률이 더 낮아져야 정상이다. 항모는 작전상 혼자 나갈 일이 절대 없으며 함재기와 호위 함대로부터 엄중한 보호를 받는다. 즉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 여력이 충분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력시 되고 있는 만재 4만 톤 가량의 항공모함 정도는 안전하게 호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형항모든 경항모든 한국 해군이 항모를 도입하면 오랜 혈맹인 미 해군과의 합동훈련 등 교류를 정기적으로 갖게 될 것인데, 그럴 경우 그들에게서 무형의 자산과 매우 귀한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항공모함은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상륙 지원과 화력 지원의 임무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지금의 독도급이나 공군이 공중급유를 받아도 할 수 있는 것이나, 항공모함의 장점은 비교적 근거리에서 소티를 반복하며 적극적인 공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항공모함은 제해권을 장악하면 인근 해역에서 머물면서 근거리에서 항공기의 보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항공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강습 착륙함에 비해 우월한 체급으로 헬리콥터 전력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수도권의 폭발적인 도시화로 전방 지역 항공기지들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 서울 방위의 제15 특수임무 비행단부터가 일대의 개발로 수송기 전력 위주로 재편되었고, 지속적으로 기지 폐쇄와 이전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제10 전투 비행단도 더 남쪽의 화웅지구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당장 전선에서 가까운 수도권 방위 자체도 문제지만, 향후 실제로 북한 지역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때 이동거리와 소티가 늘어남을 의미하며, 항공모함의 도입은 유사시 최대 20기에 달하는 고정익기를 작전 지역 근거리에 배치해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